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에디트 페이스 면에 테이퍼예요. 경사 아니면 뭐 면 기울이기 뭐 기타 등등. 좀 테이퍼 명령 자체 사용하는 건 되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이게 기준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전에 로테이트 가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같은 시간에 끝을 내려고 했는데 로테이트도 예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테이퍼도 금방 끝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찍는데 한번 이제 테이퍼 알아보죠. 일단은 로테이트처럼 각을 제어를 해요. 각을 제어를 하는데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을 정해놓고 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한 축을 가지고 축을 기준으로 뺑 도는 거잖아요. 축을 기준으로 뺑 도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회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한 방향인데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지금 여기 이제 그려지는 거,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비주얼 스타일 vs 컨셉으로 바꿔보면은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라미드 모양에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개의 방향의 각도를 가진 면이 있잖아요. 4개를 가진 곳에 각도를 가진 면이 있는데, 저 4개를 가진 곳에 각도를 가진 면을 이제 한 방에 쫙 뭐 오므린다든가, 각도를 전체적으로 오므려준다든가, 뭐 늘려준다든가, 뭐 그런 행위를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형태라는 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이거 이제 피라미드 모양의 구멍으로 뚫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피라미드 모양 자체가 있는 거고, 저것도 저렇게 2개 나눠서 하는 게, 저게 이제 그 피라미드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면의 외부와 내부가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의 축을 정하고 같은 값을 넣어도 이제 적용되는 방향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는 형성된 외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의 차이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다시 이제 VS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솔리드 에디트, 자 페이스 F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입니다. T예요. 테이퍼. 그럼 이제 면을 선택해 달라 그래요. 근데 면을 선택하는데, 면을 선택할 때 얘도 이제 로테이트랑 똑같이 쓰는 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이제 요 면을 하나 선택을 해요. 요 면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제 로테이트 때도 계속 요 면을 선택을 했죠. 요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펙 CP 더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 뒤에 로테이트 때 좀 자잘한 옵션들이 없고 그냥 저렇게 하나만 물어보는데, 얘도 이제 로테이트 때랑 똑같이 점 2개를 찍어서 축을 하나 지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로테이트 때랑 똑같이 요렇게 할게요. 요 위. 그렇죠? 첫 번째는 여기를 찍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찍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찍었다. 그러면 우리가 로테이트 개념을 생각하면 축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회전이 요렇게 또는 요렇게 저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이퍼는 달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지정하고 나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앵글, 각도를 물어봐요. 테이퍼 경사 각도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요렇게 제가 지정을 했어요. 1, 2 지정을 했어요. 1, 2 지정을 하고 제가 여기다가 내가 10이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된다. 좀 이상하죠? 로테이트하고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게, 로테이트는 이렇게 내가 점을 이제 여기를 찍고 툴을 여기를 찍으면 얘가 이제 축이다가 되는데, 얘는 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기울였다면 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축이 된 거죠. 요렇게. 얘가 축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를 축으로. 저거 좀 이상한데? 예, 그쵸? 자, 일단은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됐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4개의 방향의 면을 동시에 이제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만약에 이제 이 네 개 방향의 각도를 가진 면들을 모두 다 동시에 이제 제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축을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각도가 얘를 축으로 요렇게밖에 못 돌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측면에 있는 여기 이쪽에 있는 이면은 얘를 축으로 회전을 하던가 아니면 얘를 축으로 회전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찍어준 두 점이 회전축이 아니에요. 회전축이 아니고 회전 방향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준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찍을 때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에서 이렇게 기준선을 지정을 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이렇게 네 군데에 있는 이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360도 뺑 둘러서 있는 모든 면들의 각도를 다 바꿔줄 수 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준이고 그럼 회전축은 어떻게 지정돼요? 라고 하는데 회전축은 제가 첫 번째로 찍은 게 여기에요. 여기가 회전축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축의 위치만 정했지 회전축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고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뭘로 결정나냐면 내가 잡아준 기준선과 그 다음에 내가 변형을 시키려는 면이 있죠. 그리고 이 기준선과 평행한 아니라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이 있어요. 이 내가 지정한 기준선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 이 평면과 내가 선택한 면이 만나는 교점이 회전의 축이 됩니다.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죠. 얘는 면과 면이 만난 거니까 교선. 여기가 회전축이 돼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해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제가 축선을 이렇게 그렸다. 그쵸? 지금 제가 그린 축선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찍었어요. 그리고 면을 선택할 때 면을 어디를 선택을 했냐면 이 면을 선택을 했어요. 이 면. 그러면 축의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내가 첫 번째 찍은 점, 요 점의 위치가 축의 위치가 되고 축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축의 방향은 자, 첫 번째 그린 선, 내가 기준 잡아준 기준선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넓게. 제가 기준으로 그려준 선과 어느 방향으로도 다 직각을 이루고 있는 이 평면과 내가 회전시키려고 선택한 면과 만나는 교선. 이거는 블루로 할까요? 교선. 교차하는 선. 이게 회전축이 된다. 이 개념이 테이퍼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테이퍼를 응용해서 로테이트를 할 때 많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얘를 10도를 이면을 이렇게 10도를 기울이고 싶다. 10도 이렇게 기울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많이 하는 행위가 원래 이제 이렇게 10도가 기울려면 축이 얘가 선택돼야 된단 말이에요. 축이 회전축 로테이트로 한다면 얘로 선택이 되는데 얘로 선택을 하지 않고 누굴 선택하느냐? 얘를 축으로 잡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기서 솔리드 에디트 하고 F 테이퍼 T 하고 이면을 선택하고 그쵸? 면 선택했어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점을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를 찍어요. 그럼 첫 번째 찍은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고 선을 제가 이렇게 수직하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나는 교선 얘가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값을 주는데 바깥으로 벌리고 싶다 하잖아요. 바깥으로 벌리고 싶다. 형체의 바깥으로 벌리고 싶으면 값을 마이너스를 주셔야 돼요. 얘는 회전축이 결정나고 축이 결정나고 나서 회전하는 방향은 플러스를 주면은
기존에 있는 형상을 줄이는 쪽으로, 플러스 값을 주면 기존에 있는 형상을 무조건 줄이는 쪽으로. 제가 이걸 자꾸 테이퍼를 구배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배각이라는 게 어떤 이제 물건이 딱 껴져 있는 상태에서 빼기 쉬운 형태의 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물이라든가 아니면 금형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이제 틀에다가 우리가 뭐 쇳물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물을 녹여가지고 부은 다음에 굳힌 다음에 걔를 빼야 되잖아요. 빼기 쉬우려면 이제 그 형태보다 안쪽으로 좀 경사가 이렇게 젖어 있어야지 경사 타고 슉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직각으로 돼 있으면 잘 안 나오고. 그 구배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형상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요. 구배는 내가 원래 잡으려는 사이즈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구배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테이퍼는 구배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형상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에요. 양수 값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형상 안쪽으로 파지는 게 이게 플러스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 그러면 반대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형상의 외면이냐, 외면 쪽으로 확장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고, 형상의 내측으로 확장을 하느냐, 확장이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서 각이 적용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플러스 값이 적용이 된다. 뭐 그런 거에 따라 정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개념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복잡해져요. 여러모로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다 제가 치수를 좀 표기를 할게요. 그거는 요 뒤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뒤에서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면, 각도의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외면, 내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는 4개면에서 동시에 각도를 반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에디트 하고, F 한 다음에, 테이퍼 T를 한 다음에 4개면을 동시에 선택하면 돼요. 동시에 각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면 이렇게 4개를 동시에 선택하시면 돼요. 한 번씩 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저 위에서 봤을 때 요 각도랑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요 각도를 다 동시에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안쪽을 찍고, 자,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뺄 거냐면 요렇게, 이 방향으로, 여기가 축이에요.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 20이면 너무 큰가? 10만 줄까요? 10 하면 이제 형상을 줄이는 쪽으로 하니까 이제 사각이, 여기 보이는 사각이 형상을 이제 겉이 요 안쪽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표면의 겉이. 그러면 이 형상을 파먹는 상태로 가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사각형이 아마 커질 거예요. 제가 플러스 값을 주면. 자,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10이라고만 입력할게요. 10 입력하고 엔터. 하면 뭐예요? 제가 말한 대로 사각형,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커졌죠. 왜냐면 형상을 안쪽으로 줄이는 거. 기존에 있는 형상을 파먹는 식으로 각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구멍이었잖아요. 구멍인데, 그럼 얘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위에 거. 제 말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거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결과가, 즉 여기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똑같이 커져야겠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솔리드 에디트, 자, F, 그 다음에 테이퍼 T 하고 이제 이면, 4개면 다 선택할 거예요. 이면, 요 아래면까지 돌려서 다 선택했어요. 자, 4개면 다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기준을 저는 아까 여기 잡았죠. 여기 잡고, 자, 직교 닦아서 이 방향으로. 지금 Y축 반대 방향, Y축 음의 방향으로 이제 뺐죠. 자, 이렇게 땅 찍고 어떻게 입력했어요? 10이라고 입력했죠. 그럼 밑에 거 사각형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거 사각형이 줄어들 거예요. 끝에 사각형이 줄어들죠. 왜냐면 형상을 잡아먹는 파먹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형상을 파먹는 식으로도 가야 되니까 이제 각이 적용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생긴 부분이라도, 그리고 선택하는 지정하는 방식도 다 똑같이 했지만 내가 예측하는 결과랑 다르게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되는 게 테이퍼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에 따라 똑같이 생겼어도 그 형상이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외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형태가 구멍 형태로 파져 있는 거냐 아니면 그 형체 자체가 구성이 돼 있는 거냐에 따라서 같은 방식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을 넣으면 기존의 형상을 어떻게든 더 축소시키는 아니면 줄여버리는, 선생님 여기는 사각형이 커졌으니까 기존의 형태를 확장시킨 거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가 사각이라는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 그게 아니라 이 물체로 봤을 때는 구멍이니까 이 사각이 커졌다는 얘기는 구멍이 넓혀졌다는 얘기예요. 즉 물체에 갖고 있는 최적이나 부피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테이퍼에 있는 앵글 값이 양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최적을 줄이는 방향, 즉 기존에 있는 형상을 파먹는 방향, 아니면 외면의 반대 방향, 내면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4개를 쌓아놨어요. 4개를 4개를 쌓아놓는 게, 이게 하는 거에 따라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그냥 일단 먼저 옵션을 시작을 할게요. 솔리드 에디트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그 다음에 테이퍼 하고요. 이제 요 안쪽에 있는 내면을 할 건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요 면까지, 자 그리고 엔터. 자 하는데 얘는 제가 요 안쪽에 있는 요 점에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요렇게 뺐어요. 아까랑 똑같은 방향이죠. 자, 요렇게 뺐어요. 자 그리고 10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쪽 것도 솔리드 에디트,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테이퍼, 그 다음에 똑같이 이면 다 잡고, 그 다음에는 기준점을 똑같이 여길 찍을게요. 여길 찍었는데 아까 이쪽으로 당겼잖아요. Y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겼잖아요. 이번에 Y축에 플러스 방향으로 당길게요.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10이라고 좀 줄어들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요. 파악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축선을 얘는 이렇게 그렸고요. 기준축을 얘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형상을 파먹는 식으로, 제가 각도를 플러스 10도를 입력을 했으니까 형상을 파먹는 식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파먹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형상이 더 늘어나는, 최적이 늘어나는 식으로 오히려 작아졌죠. 플러스 값 똑같이 플러스 값 10으로 넣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돼요? 라고 이제 의아해 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린 선의 방향, 기준선의 방향이죠. 방향. 즉, 이 최적을 줄이는 거는 내가 이제 첫 번째 점을 여기를 찍었잖아요. 둘 다 여기를 찍었는데, 내가 지금 첫 번째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개념을 생각했을 때 최적이 줄어드는 건데,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최적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연장돼 있어야 돼요. 연장돼 있어서 연장돼서 이 안쪽에 있는 형상의 최적이 줄어든다 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안쪽에 있는 형상을 파먹는다. 그러면 얘가 각이 좀 컸으면은 좀 위에 것까지 보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얘를 하나 겹칠게요. 위에 거에다. 위에 거는 수정하기 전 거니까 이렇게 겹쳐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여기를 찍고 이제 이렇게 당겼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이 더 뚫려 있다고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이 상태에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하면 더 줄어들면 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제껴져야 돼요. 이렇게 제껴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제껴진다. 형상이 줄면 요 안쪽에 있는 형상이 최적이 이제 외면이 아니라 내면 쪽으로 진행된다. 더 줄어들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는 기준선의 방향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방향도. 요게 테이퍼예요, 테이퍼.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로테이트보다 테이퍼가 기준적으로 판단하기에 우리가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일 회전을 해서 사용을 이거를 오히려 더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그냥 단일면에 단일 방향 회전인데 왜 거기다가 저 어려운 개념의 테이퍼를 사용을 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건, 이번에는 자, 솔리드 에디트. 이거 잘못 쳤네요. 솔리드 에디트 F 자, 이번에는 이제 안쪽 면 4개 다 선택하고 요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똑같은 위아래 거에 똑같은 값을 적용을 할 건데, 자, 얘는 기준선을 그릴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뺄게요. 요렇게 빼고 10을 하면 저 아래쪽하고 똑같이 되겠죠. 테이프 앵글을 10 하면 아래쪽. 자, 그리고 여기서는 위에 거에서는 솔리드 에디트 F T 이면 자,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이 내부 쪽을 찍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를 찍을 거예요. 여기를 찍고, 빼는 거는 똑같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제 안쪽에 있는 면이 줄어든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고 여기다 10을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지금 한 두 행위의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보시면 변화가 어디가 일어나느냐예요. 저는 이제 아래쪽 거는 여기서 점을 찍고 기준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요 사각형의 요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개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회전축이 어떻게 형성된다? 내가 그리는 기준선 처음 찍은 점, 그쵸? 처음 찍은 점과 기준선 끝에 있는 요 기준선 그린 선과 직각인 평면과 내가 선택한 면이 만나는 교선이 이제 회전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찍은 점이 놓인 평면상에 그려진 치수들은 변화가 없어요. 끝 찍은 점에 기준 방향선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상에 그려진 치수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를 적용을 할 때 어디에 치수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테이퍼로 어떤 형상을 변형을 할 때 이쪽 치수가 바뀌면 안 되고 저쪽 치수가 바뀌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 기준선을 그리는 첫 번째 찍어주는 요 점의 위치를 뭘로 결정을 한다? 사이즈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준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테이퍼예요. 테이퍼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면 4개의 면을 동시에 4개의 면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팔각으로 된 뿔이다라고 하면은 8면 모두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이제 각을 이제 적용을 하고 방향을 적용해서 오므려 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뿔 아니면 다각뿔 해서 뿔 형태로 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그 각도를 이제 한꺼번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테이퍼입니다. 테이퍼인데, 이게 이제 기준점을 선을 선택을 할 때 어느 점을 먼저 찍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면을 선택을 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적용되는 기준이 좀 복잡한데 이제 이 기준들을 잘 알아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이퍼 옵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되셨을런지 모르겠네요. 뭐 이후에 이제 CAT 아마도 1급 풀 때, 그때 솔리드 에디트를 쓰니까 그때 이제 상황별로 나올 거예요. 상황별로 나오는데,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강의랑 좀 제가 이제 CAT 1급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모든 회전, 저렇게 면을 회전시키는 모든 행위에서 테이퍼를 쓰시더라고요.
네, 아마 저는 그때는 로테이트하고 테이퍼를 구분해서 쓸 겁니다. 아마 구분해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보면 좀 더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요 개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가지 그 테이퍼가 적용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바꿔가면서 이래저래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수 있어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게 말로 설명되기 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보면서 체험해가지고 느껴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